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수업을 계속 다니고 있어요, 학교에.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피곤한 날, 그리고 시간이 겹쳐서 아침에 이제 미모리딩을 못 들어오는 날은 이렇게 영상을 못 제공하고 있는데, 될 수 있는 한 제가 비는 시간마다 영상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계속 저의 책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이제 제목을 확실하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엄마의 자기 챙김이라는 제목을 확고하게 굳혔고요. 그 안에 이제 나를 챙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책으로 쓰고 있는데, 뭐 그중에서 몸을 챙기는 방법도 있고요. 마음을 챙기는 방법도 있고요. 오늘은 좀, 정신? 정신을 챙기는 방법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음악,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 단순히 음악이라고 한정 짓기는 조금 약해요. 음악 이외에 정말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예술적인 매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특히나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자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 모든 예술은 자연의 이미테이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다 모든 예술은 자연의 모조품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술과 자연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그 뭐랄까 치유의 힘, 그리고 우리 삶을 좀 더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런 힘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럴 때 있으세요? 최근에 일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보았던 풍경, 어떤 옛날에 어떤 감성들이 갑자기 훅 하고 떠오를 때 저는 그게 자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특히나 어렸을 때의 기억들은 아주 나이가 많이 좀 들어도 오래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좀 그렇거든요. 요즘 가을을 다시 느끼면서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어떤 느낌, 분위기, 어떤 몸의 감각까지 아주 좀 이렇게 그냥 착 붙어서 몸에 착 붙어서 기억이 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자연을 접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특히 유년 시절의 경험들은 정말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요. 어렸을 때 내가 접한 자연은 내 감수성을 어마어마하게 키워주죠.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기억들이 다 나를 담고 있긴 하지만 특히 어렸을 때 기억은 이 평생의 사고 또 신념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좀 하다 보면 약간 암울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도심 속의 꼬마아이였거든요. 네. 아주 흔한 도심의 꼬마아이. 그냥 회색 풍경의 도시, 그리고, 뭐랄까, 이렇게 길게 뻗은 사각형의 길들, 차도 옆을 지날 때의 어떤 삭막함, 시멘트 벽의 차가운 느낌, 이런 기억이 아직도 몸의 감각으로 좀 떠오르는데, 근데 또 반면에 그 어떤 일상 속에서 아주 가끔 접했던 자연의 경험이 떠올라요. 정말 경이로운 경험들이었는데, 뭐랄까, 이렇게 산에 흐르는 물소리나 나뭇잎 사이에서 이렇게 반짝반짝거렸던 그 햇빛의 느낌, 물 위에 비친 그 정말 보석 같은 다양한 색깔의 햇살들, 그리고 또 촉촉한 모래 느낌, 싱그러운 향기, 풀벌레 소리, 이런 어떤 자연의 느낌들이 있잖아요. 되게 뭐랄까 상큼했던 산딸기의 맛과 향이라던가 아니면은 바람의 어떤 청량한 느낌, 또 새소리 이런 느낌들이 지금도 가끔 굉장히 선명하게 떠오르는 걸 보면 아, 자연은 정말로 우리의 감성에 직접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좀 힘들 때 아, 내가 그때 그런 자연에 있었지라는 생각만으로도 되게 뭔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을 접하게 하는 것, 되도록 좀 많이 접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온몸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충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참 가끔 엄마들은 뭐 자괴감 걱정도 되고 귀찮기도 하고 체력도 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상 속의 자연을 되도록 접하게 해주셔라. 그리고 자연을 좀 깊이 오래 들여다보는 연습을 시켜주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돈을 써야지만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치료를 하기 위해 돈을 쓸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치료실에 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들이 있지만 특히 모래치료 같은 경우는 이 손의 감각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 자연을 꼭 치료실에서 돈을 내야만 접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넓은 치유 효과는 그냥 자연 속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가 어렸을 때 등산도 좋고 캠핑도 좋고 하다못해 뒷동산 산책도 좋고 좀 개울물에 발도 담궈 보고 좀 충분히 온몸으로 감각적으로 자연을 접하게 하면 그 안에서 아이도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함께 있던 엄마도 또 같이 푸근해지고 여유로워지는 삶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삶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게다가 이렇게 접하고 난 다음에 자연 도감을 통해서 그 자연을 조금 더 확실하게 배울 수 있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모든 경험이 학습으로 이어지려면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참 뭐랄까 뭐 개미떼와 사마귀떼를 보면서도 혹은 비온 뒤에 지렁이들을 보면서도 이 그냥 그 자연의 어떤 질서와 법칙들을 좀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뭐 개미들이 왜 이렇게 떼지어 다닐까? 진딧물과 개미는 어떤 공생관계를 갖고 있을까? 무당벌레랑 개미는 왜 싸우는 걸까? 요런 부분들은 사실 그냥 자연만 관찰하다 보면 모르겠죠. 근데 도감을 통해서 알다 보면은 어떤 자연의 질서 그리고 그 너머의 어떤 규칙, 신의 섭리까지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때가 되면 어떤 제철 과일들이 생기고 그것들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이 좀 더 건강해지고 네.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냉장고에 있는 거 음식 빼먹는 거야가 아니라 딸기 체험을 하거나 뭐 귤따기 체험을 하거나 이렇게 좀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서 정말 여러 가지 학교의 문제점들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앓고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치료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원예 치료 혹은 뭐 다양한 예술 치료뿐 아니라 숲 치료 뭐 요런 치료법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숲을 경험하면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좀 자연을 관찰하고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권장하는 건데요. 사실은 치료냐, 치유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그것들이 많이 누적되었을 때 감당할 수 없을 상황이 되어서 구체적인 개입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치료가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일상 속에서 나를 좀 더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좀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은 사실 치유적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연 속에서 치유의 힘을 오늘 더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죠? 네. 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고 우리가 느끼는 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좀 더 풍요로운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예술 중에서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혹시 여러분은 노래는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각, 뭐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이나 미각 이런 감각 중에서 저는 좀 청각이 예민한 편이고 음악을 딱 듣고 그 음악이 굉장히 저한테 이게 딱 꽂힌다 싶으면 그 음악을 그대로 기억해요. 그래서 다시 또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로 청각이 예민한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노래 부르는 거. 네, 노래방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좀 애 낳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노래를 부를 겨를이 없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노래가 가지는 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음악은 그 치유의 효과를 믿으시나요? 네. 청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감각이자 가장 본능적인 감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딱 이렇게 생기자마자 들을 수 있는 그 감각이 열리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죽기 직전까지 끊이지 않고 남는 감각이 또 청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호흡, 우리의 어떤 신경과 가장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감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악의 힘이 참 큽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게임 음악, 영화 음악, 혹은 어떤 광고 음악이 계속 생각날 때, 예,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은 편인데, 이것 또한 음악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엄마라면 내 아이와 내가 듣는 음악을 조금은 선별할 필요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 음악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이죠. 특히나 우리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 뇌가 정말 말랑말랑한 이때에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것과 좋지 않은 음악을 들려주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어, 그 미디어 중독이다라고 할 때 중독에 있어서 의 청각적인 중독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때 있잖아요. 게임을 한참 하고 났더니 계속 그 게임 음악이 막 들리는 것 같이 계속 또 하고 싶어지고. 근데 반대로 게임 중독인 아이들의 게임 중독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음악이에요. 게임을 할 때 음악을 끄고 하게 하면요. 굉장히 재미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게임에 대한 중독적인 부분도 약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거. 예를 들어 이제 음악의 중요성을 깨달은 분들이 고전 음악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전 음악을 많이 듣다 보면 감수성뿐 아니라 그 음악에 의해서 절대 음감을 갖고 뇌 발달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한테 클래식을 들려주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악 부르는 거. 네. 노래를 듣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겠습니다만, 저는 연극치료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다른 예술 치료들을 많이 접하고 많이 관찰하는 입장에서, 결국 궁극적으로 예술의 소비자가 되기보다는 예술의 생산자가 되었을 때, 한마디로 예술을 내가 그냥 이렇게 접하기만 하기보다 예술을 내가 창조하고 예술 속에 푹 빠져들어갈 때 그 치유 효과는 훨씬 더 커진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내가 음악을 듣기만 하는 것도 물론 치유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음악을 내가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의 치유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내가 너무 힘들 때 어떤 음악을 흥얼거리거나 혹은 허밍을 하는 것만으로 조금 마음이 달래지는 느낌이 들 때. 혹시 없으시다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많이 경험을 했고, 이 호흡, 내가 호흡을 조절하는 것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 그리고 호흡의 극대화된 표현이 사실은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내 마음을 달래고 내 어떤 몸을 달래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가사. 어, 그런 거 경험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노래를 부를 때 내가 너무 마음이 슬퍼요. 그러면 힘든 노래를 부르면서 그 고통을 감내할 수도 있고요. 내가 마음이 그냥 평온해요. 평온하다면, 혹은 내가 조금 더 내 마음을 업시키고 싶다면, 그런 가사가 담겨 있는 노래를 부르면 내 마음, 몸을 좀 더 노래로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래방에서 처량한 노래를 부르다 보면 그렇게 마음이 처량해져요. 근데 내가 뭔가 뭐 의지를 다지고 뭔가 되게 힘찬 노래를 부르면요. 나의 호흡이나 나의 마음도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마음을 따라가듯이 우리가 하는 가사도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른 노래, 네, 나만의 힐링곡, 나만의 흥얼송을 조금 개발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에게도 그런 음악을 좀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네. 참, 그러자면, 음악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오늘 되게 방대하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 어, 자연과 음악, 그리고
이 모든 예술은 사실 자연의 어떤 이미테이션. 그래서 이 자연과 예술 속에 있는 우리의 치유의 힘, 나를 치료하고 나를 더 풍성하게 하고 나를 더 채우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방대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셔서 자연의 아름다움 한번 자세히 관찰하시고 또 나만의 힐링곡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번에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